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피려고 좀 몽우리를 맺었다고 하네요.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셀프 등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제가 더 좀 발전된 모습으로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셀프 등기는 말 그대로 자기가 법무사 내신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셀프 등기는 뭐 처음 내지 두 번째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초짜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매도인은 이제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 필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예전엔 등기 권리증, 지문서, 땅이면 땅 문서, 이런 거 지금 쉽게 말하면 스티커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등기 필증입니다. 만약에 등기 필증이 없을 경우에는 그 매도인이 직접 같이, 물건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소재지의 등기소에 같이 모시고 가야 되거나 안 그러면 확인 서면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갑자기 당일날 매도인이 등기 권리증이 없다 이러면 뻥 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없다고 하면은 동행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확인 서면이라는 따로 서식이 있어요. 요거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일단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갖춰야 될 서류는 뭔가 하면 주민등록 초본. 초본 주소의 마지막 주소만 달랑 나오면 안 됩니다. 이사 내역사항이 나와가지고 처음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하고 현재하고 주소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해서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매도인이 본인이 직접 발행을 해야 됩니다. 뭐 대리인이 발행한 거다 이러면은 조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 발행했는지 이거를 이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인감증명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그 매도인 서명을 적는 칸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빠뜨리고 인감을 그냥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빠꾸가 됩니다. 보정이 되니까 그것도 꼼꼼히 보시고 이름 쓰고 사인하시고 요거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감 도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에 신고되어 있는 그 인감도장하고 같은지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인감증명서에 신고되어 있는 인감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카피를 하시고요. 이제 요 밑에 제가 써놨는 건 뭔가 하면은 잔금 진급일에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법무사가 다 확인하는데 법무사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등기하는 거에만 막 신경이 이제 쓰여져가지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지 못하고 막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도로 큰 코 다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등기부 등본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기재하셔갖고. 등기했는 게 등기부를 뗐을 때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뗐을 때, 뭐, 당초 계약하고 다른, 뭐, 엉뚱하게 올라와 있다. 이러면 이 부분이 또 태클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제한사항이라든가 대출 가압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갚고 말소하면서 해야 되니까요. 요거는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의 사이트에 접속해 하시고 미리 다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겠다 이러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데 셀프 등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돼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등기 신청 양식이잖아요. 이거를 다운받는 걸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위임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번 영상에는 제가 부동산의 표시 이런 거는 안 해놨는데 이번에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오늘도 이걸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요거는 등기 원인 뭐 때문에 이 등기를 하느냐 이제 뭐 계약했으니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는 계약일을 적는 것입니다. 등기의 목적은 왜 등기를 하느냐 이 집을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칸은 이전할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전할 지분이라고 치고 지분일 경우에 뭐
지분이니까 말 그대로 뭐 두 사람 이상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전할 지분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분은 어떻게 이제 두 사람이 살 경우에는 몇 분의 몇 분의 몇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일단은 혼자라고 만약에 파는 사람도 혼자고 사는 사람도 혼자면 이 칸에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은 등기를 하러 가는 사람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연원리 여기는 등기 접수하는 것, 잔금 다 주고 법원에 가서 등기 접수하는 그 날짜를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밑에 위임에다가 이렇게 적는 건데요. 권리자도 이렇게 이제 적는데,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권리자는 이제 매수인을 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임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는 사람은 법원에 직접 가는 사람은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니까 위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는 안 가잖아요, 그죠? 매도인은. 예, 매도인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고, 여기는 날이는 제가 파란색 체크해놓은 거 있죠? 동그라미 해놨는 거. 요거는 도장을 찍는 칸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인감도장 해야 돼요. 매수인은 막도장해도 상관없고요. 여기 왼쪽 편 상단에 여백에 매도인 인감 날인을 하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에 여기 뭐 써놓은 것 중에 잘못 쓴 글자가 있다면 몇 자 정정 요럴 때 써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찍어 놓는 겁니다. 요거는요. 예. 그 다음에 요 옆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요거 여기에 보면 요 내용은 제가 다음 화면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의 표시를 여기도 부동산의 표시고, 요렇게 여기도 부동산의 표시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고,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여기에는 거래 신고 관리 번호하고 거래 가격은 적어줘야 됩니다. 요 거래 신고 관리 번호는 실거래 신고 필정 그 번호를 적어줍니다. 요거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니까요. 오 보고 적으시면 돼요. 거래 가격은 매매 전체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지분으로 사게 될 경우에도 일단 매매 전체 금액을 적는 겁니다. 등기 원인과 그 연을 요거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목적은 이것도 말씀드렸고, 지분할 게 있을 경우에는, 지분일 경우에는 이렇게 2인 이상 지분일 경우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 지분이 아니고 1대1로 사는 거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자는 매도인이고요.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여기는 지분일 경우만 적고, 지분이 아니고 1대1로 사는 경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위임장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의 부동산의 표시 작성 방법을 이제 해놨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제가, 아까 그 다음 화면에 설명한다고 했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해놨는 건데, 요런 내용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일동의 건물의 표시, 쭉 이제 주소 적고요. 요거는 이제 지분으로 적고, 이렇게 아파트라 그러면 돈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대괄호 표시해가지고, 여기는 도로명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집 자체, 예, 내부, 그 부분의 건물의 표시예요. 요대로 적어주시고요. 여기 동호수, 요런 것만 다르게 표시하면 되겠죠. 몇 층, 몇 표, 뭐, 요렇게. 그다음에 구조 및 변경, 뭐, 요런 구조로. 요거는 면적, 요렇게 해놨죠. 예. 요거는, 전용 면적을 표시하는 겁니다. 다음, 대지권의 표시, 예. 대지권은 땅 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쭉 이렇게 그대로 적고, 주소만 다르게 딱 적으면 됩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그 대지권, 예. 토지 대장에 나오는 대지권 있죠. 그거 표시해주면 되고, 이거는 아파트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지권의 종류는 요거는 매매하는 거니까 소유권이죠. 요대로 적으시면 되고, 대지권의 비율에는 등기부 정분에도 나오지만 토지 대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나오죠. 예, 그거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예, 요런 것만 다르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지권이 한 필지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00-1도 있고 100-2 있고 이런 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위임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앞 화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컨트롤 C, 컨트롤 V 갖고 그대로 갖다 붙여서 프린트하면 되겠죠.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여기서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돼요.
예, 해서 뭐 요런 용지가 이제 나오고 내지는 법원에 가면 이 용지가 있어요. 근데 그날 하려 그러면 바쁘고 힘드니까 미리 법원 등기소에 가서 좀 구해 오든가 안 그러면은 요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요런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잘 찾아보시면은 요 양식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부동산의 표시는 뭐 아파트라고 기재해도 되고 뭐 주택이라고 표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 공시가격을 적어줍니다. 부동산 시가 표준액은 공시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측에 여기 보면 설명을 쭉 해놨죠, 그죠? 요거는 공시지가 알림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보고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내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으면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 뒷장에 보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보고 적으시면 되고요. 또 공인중개사도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공시지가 알림이 해가지고 그 주소 쳐놓고 동호수 넣으면은 딱 나옵니다. 그 공시가격을 적어주는 거고요. 그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면은 여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접속해서 하시면 되고, 지분으로 사게 될 경우 두 사람 이상이 살 경우에는 합쳐서 사지 마시고 그 금액을 나누기 해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금액이 5,000원 미만은 절사, 5,000원 이상은 반올림해서 만원 단위까지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잘못 구입하면은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시고요. 요거는 즉시 매도를 합니다. 해서 이제 현금을 준비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영수증을 꼭 받아서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채권 번호 영수증 여기다가 적어야 되니까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영수증을 돈 다 줬다고 끝이 아니에요. 꼭 챙겨 갖고 와갖고 여기 칸에다가 적어야 되니까 영수증 발행 번호. 예. 그다음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서 내가 매매하는, 이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전체 금액을 이야기해요. 1억에서 10억 구간은 인지세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사게 될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15만원짜리를 사야 됩니다. 이거는 A4 용지 한 장으로 줍니다. 이게 15만원짜리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수증이 종이 한 장으로 나옵니다.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다 챙겨야 됩니다. 시간이 될 때 미리 사두면 좋아요. 금융기관에 가서 사시도 되고요. 아무 금융기관이나 안 파니까 미리 전화하셔갖고 국민주택 채권 파시나요?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은 좀 인터넷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인터넷에 접속하셔갖고 안전자리에서 쉽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 한다는 분들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하느라고 직접 그냥 발품 파는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으로 사야 되니까 카드 안 되니까요. 여기에서 사는 15만원짜리 하고, 여기에 사는 국민주택 채권, 이거 즉시 매도를 하니까 가면은, 금융기관에 가면은, 계약서 가져가갖고, 거기다가 뭐, 부동산을 산다는 그런 내용을 적고, 조그만한 용지 하나 주거든요. 거기다가 부동산 구입인데, 즉시 매도 칸에다가 체크해가지고, 채권을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수료만 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몇만 원 돼요? 10만 원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15만 원하고 약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갖고 가면은 조금 남을 거예요. 요건 현금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록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취득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제 구청이나 안 그러면 시청이나 뭐 군청 이런 데 가셔서 지자체 가셔가지고, 내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그냥 가면은 또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매매 계약서하고 실거래 신고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뭐 신분증 이런 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얼굴만 가갖고 난 취득세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걸 이제 자기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미리 거기 가서 카피하려고 하면 바쁘니까 미리 카피를 부동산에서 좀 해달라고 하셔갖고 하십시오. 요 네 가지를. 요새는 취득세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민등록 초보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등본, 세대원 안에 다른 집이 있는가 없는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까지 다 보고요. 또 가면은 또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취득세 신고서하고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를 기재를 2장을 하셔야 돼요. 거기 가면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하셔갖고, 적어가지고 이제 담당자가 주면은 확인을 하고 취득세를, 내라고 이렇게
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또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카드로 그냥 바로 납부하시는 게 편해요. 카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이 이제 은행에 가서 내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또 인터넷으로 다 매입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도 영수증을 주니까 영수필 확인서, 영수증을 잘 챙기시면 되고요. 요렇게 다 해가지고 또 이제 법원에를 가잖아요. 그죠? 법원에 가면은 또 등기 신청 수수료, 인터넷에 구입하면 13,000원, 등기 소에 가면은 15,000원, 이렇게 자판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공동으로 사게 된다, 이러면은 2장을 사야 됩니다. 15,000원, 15,000원 2장. 한 사람이면 한 장만 사면 됩니다. 영수증을 첨부시에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돈 주는 영수증은 다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또 여기도 보면 세, 취득세, 여기는 신청 수수료 넷, 이거 다 4개 다 챙겨갖고 여기다가 여기 보면 왼쪽 편에 있죠. 여기다가 다 써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는 국민주택 사는 채권번호 넣고, 그다음에 등록세, 교육세, 이걸 이제 취등록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영수증에 내는 금액을 보고 적고, 교육세도 금액을 보고 적고, 그 다음에 그 매도인이 주는 스티커를 딱 띄면은 비로소, 매도인 성명은 이제 스티커 안 떼도 나오지만은 요게 1년 번호가 나옵니다. 1년 번호를 하나만 적지 마시고 2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도 2개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는 등기 접수하는 날짜, 여기 보면 위 신청인 대리인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직접 가서 신청하는 사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법원은 물건지 지방법원 소재지 있잖아요. 이걸 기재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제가 일부에서 올렸을 때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인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간인이에요? 물어봐서 이렇게 간인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어떤 걸 간인하느냐 하면은 위임장을 간인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신청서하고 시가표준의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앞장에 그거를 2개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접으세요. 아래 위로 놔가지고 딱 접으면은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잖아. 여기다가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게 간인입니다. 사이간자, 도장인자, 의 종이를 반접어서 중간에 찍는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접수를 합니다. 그 많은 서류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봐 해놨는 건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이제 매도인도 2사람, 매수인도 2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를. 그럴 때 이전할 지분 표시란에 지분을 표시하면 되는데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은 부부 공동이잖아요. 요거는 파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의 지분 2분의 1 중 4분의 1. 요거는 부인의 지분 2분의 1 중 일부 4분의 1 요렇게 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도 공동이고 사는 사람도 공동인데 부부간에 사고 팔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부부가 아니라도 살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부부일 경우에 공동을, 파는 사람도 부부 공동, 사는 사람도 부부 공동이잖아요. 근데 지분 표시에는 2사람씩 사게 되는 경우 요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등기 의무자에는 홍길동 4분의 1, 김순희 4분의 1.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신랑은 김철수다 이렇게 치면 김철수 2분의 1 요런 거 한 장이고, 그러니까 위임장도 2장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도 2장이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적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홍길동 4분의 1, 김순희 4분의 1 요 위에처럼 이렇게 하고, 또 등기 권리자는 여기 김미자 하면은 김철수의 와이프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공동일 경우에는 2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도장을 찍지 않는다. 위임은 오지 않는 사람을 찍는 겁니다. 오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대리인은 직접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건 좀 공동일 경우에 좀 복잡할까봐 제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내가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셀프 등기를 하실 분들은 미리 등기소에 가셔갖고 이렇게 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미리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544-0773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요즘에는 등기소에서 셀프 등기 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안내를 친절하게 잘 해드리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챙겨가시면은 거기서도 안내를 또 해주고 조금 틀린 부분은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접수를 했는데 약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편 요금 3,000원 주고 우편 발송 시키면은 기다리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법에 사실은 타인이 해주면은 이게 걸려요. 대리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이 못 가고 와이프가 간다든지 남편분이 가면은 대리로 안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셀프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저도 초보예요. 좀 복잡한 등기는 법무사 사무실에 이임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등기 권리 관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하나 챙긴다고 해서 다른 거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